오늘 우리 K 증시는 정말 더위를 먹었는지 하루 종일 막 헤매다가 겨우 코스닥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 또 엔비디아가 하드캐리한 빅테크들과 나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에 따라서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는 빅테크의 이니셜을 그 있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여기서 앞에 페이스북을 빼고 엔비디아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냉이 돼야 된다. 혹은 페이스북 앞에 그 엔비디아를 N자를 먼저 붙여가지고 N빵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오늘 이제 개장 때 환율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은 안 그래도 이제 다 지갑을 열 태세를 갖추긴 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장중에 중국 5월 제조업 PMI가 예상에 못 미치는 48.8을 기록해가지고 갑자기 달러가 다시 하락세를 뒤집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삼성전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도 코스피 지수에는 부담이 됐죠. 이거는 뭐 엔비디아 효과든 뭐든 하여간 너무 단기간에 6만 전자에서 7만 전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유기농 조정, 건강한 조정, 피로 회복기 정도라고 봐도 무관한데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는 이따가 외국계 리포트에서 빅 이슈가 하나 있으니까 그때 소상히 아뢰겠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 부채한도 협상안의 상하원 의회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케빈 메카시가 바이든하고 협의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서 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자기네 공화당에서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채한도 증액 완전 통과는 이제 막판까지 진통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이제 이미 99페이지짜리 빌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상하원 의회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표결 안 하고 판을 뒤집으면은 이거를 언제 또 다시 수정하고 금액 토탈 맞추고 이거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오늘 밤 내에 제발 이 빌 좀 빌빌거리지 말고 좀 빨리 통과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당 공화당에서 야 이거 너무 우리가 다 내준 거 아니냐, 굴욕적인 합의안이다, 뭐 이런 반발이 있는 거는 뭐 정치인 놈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게 이제 공화당이 저렇게 나오니까 민주당도 아니 뭐 우리라고 다 만족하는 줄 아냐고, 전 그러면 판 다 깨고 다시 갈아엎어볼 테면 갈아엎어보라고, 우리는 손해볼 거 없다고 이렇게 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하원이 공화당 과반이고 상원이 민주당 과반이라도 하원에서는 공화당 이탈표가 나오고 상원에서는 또 민주당 이탈표가 클 경우에 이번 표결은 막상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가결이 안 되고 나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니까 지금 일단 저렇게 자기들끼리 배역 나눠가지고 막 지랄들 떨다가 대의명분 어쩌고 하면서 또 이제 일사불란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통과시킬 가능성도 무시를 못하죠. 이어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는 또 하나의 레전설이 탄생을 했는데 바로 앞에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이거는 반도체 제조사들 중에서는 사상 최초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한 쾌거고요. 이 덕분에 이제 나스닥은 13,000포인트에 안착을 했고 S&P 500 지수도 박스권 상단인 4,200포인트를 뚫고 이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날 RBC 캐피탈에서는 S&P 연말 전망치를 기존 4,100에서 오늘 4,250으로 상향했는데요. 이건 뭐 진짜 가는 말에 올라탄다는 수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코스피에 요걸 대입하면은 연말 타겟이 2,620포인트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RBC에서는 만약에 강세장이 올해 다시 복귀를 할 경우 S&P 전망치는 최대 4,6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공개를 했는데 요거를 또 우리 코스피에 대입하면은 2,850포인트 정도 연말까지는 가능하다는 소리죠. 이 정도 이 2,850 정도 코스피 지수면은 삼성전자는 무조건 8만 전자 넘어가고 현대차는 한 24만 원 위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야죠. 하여튼 미국이 간밤에 빅테크들하고 IT 대장주들 대부분 상황이 좀 괜찮았었는데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 소식에 급등하면서 다시 200달러 고지를 되찾았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3분할 전 가격으로 하면 600달러니까 뭐 2021년 고점 대비로는 반토막도 채 안 되는 수준이죠. 그 와중에 최근 미국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 서베이 결과가 하나 있어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우리 K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그 화제의 배터리 아저씨가 은퇴 일주일 만에 어제 유튜브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마침 우리 K증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까지 다 연결이 되는 재료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 미니 있죠. 자동차 브랜드 중에 미니 쿠퍼 나오는 그 미니 USA에서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실시한 서베이 결과가 있는데 향후 5년 이내에 전기차를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51%로 절반을 살짝 넘어가지고 지난 2020년 전기차 구매 의향 조사 결과 이후 지금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는 뭐 동부 쪽의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가 거의 생필품이죠. 그 중에서 이제 드디어 과반 이상의 사람들이 향후 5년 이내에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전기차를 사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들이 꼽은 이유는 뭐냐? 44%가 가격이 비싸다는 거. 이게 이제 보조금 빼면 일반 차보다 동급 크기와 사양 대비해 가지고요. 그리고 전기차 안 사겠다고 대답한 사람 18%는 충전소 부족을 꼽았습니다. 또한 응답자들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전기차 충전 시간을 묻는 질문에 1시간 미만이라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답을 했다네요. 현재 테슬라 모델 3 기준으로 완속 충전이 10시간, 급속 충전에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여기서 이제 충전 시간은 더 좀 짧아져야 된다는 소리죠. 일단 뭐 중국 다음으로 미국이 이 전기차도 세계 최대 시장인 건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전기차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근데 또 지금 현지 SNS가 화제가 되고 있는 서베이 하나가 또 있는데 미국 사람들 정당 지지자별 전기차 구매 의향 이겁니다. 이 참 결과가 묘하게 나왔는데요.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69%인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28%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에 3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격차가 너무 크죠. 반대로 전기차? 그까짓 거 나는 쳐다도 안 보겠다고 답한 사람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31%, 공화당 지지자는 72%로 역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요걸 봐서는 이제 내년 11월 4일 미국 대선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미국 대통령을 뽑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닐 수 있다. 왜냐면은 공화당에서 트럼프든 누구든 하여간 다음 정권을 공화당이 차지할 경우에 자기네 전통 지지층들의 전기차 선호도 이 보신 대로 이거를 또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 곧바로 또 화석연료 생산 개발 쪽에 힘을 받게 되고 전기차 충전소나 인프라 같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런 지원이 또 흔들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미국도 친환경이고 뭐고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호하는 자동차 취향까지 완전히 갈리는 거를 보고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쇼킹했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는 단기 고점이냐 아니면 벽을 쓰러뜨리면 다리가 되는 것처럼 이번에 완전히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강세장의 초입이냐 현재 논란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우선 가장 큰 변수가 이제 6월 14일 FOMC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불안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은 다시 60% 중반대로 살짝 후퇴를 했고 반면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33%까지 다시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근데 미국 증시가 제대로 강세장에 복귀를 하려면 IT하고 금융주 쌍두마차가 월가 분위기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요새 뭐 IT의 경우는 엔비디아가 전부 그 초록색으로 반도체부터 AI, 인공지능까지 완전히 물들여 놓은 상태고요. 근데 월가 금융주들은 이제 부채 한도가 완전히 타결이 돼서 증액이 되면 곧바로 단기 국채가 시장에 쏟아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또 이런 미국 디폴트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면 연준 추가 금리 인상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중소형 은행들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월가에서도 금융주는 조금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냐? 이런 관망세입니다. 여기에 대해 글렌메드 인베스트먼트의 알렉스 아타냐시우 운용력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감 때문에 당국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줬더니 이 돈이 전부 IT 쪽으로 몰리면서 마치 빅테크가 안전자산인 양 이렇게 매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다들 놀라셨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살다 진짜 전 국민 강제 모닝콜 이벤트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이야. 뭐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한다고 일정 공개한 첫날이 오늘이었는데 아예 그냥 개시하는 날 식전 대바람부터 쏴버렸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 서울 상공을 지나갔다 뭐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서울시에서 먼저 재난 경보를 내려가지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다가 막 경기를 일으킬 뻔했죠. 근데 저는 그거 딱 보자마자 에휴 이불 덮고 그냥 다시 누울 수 있었던 게 그 재난 문자를 쓱 보니까 20분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고 써 있던데 그거 보고서 아 이거 이미 지나갔구나.
아니 북한이 20분 전에 서울에다 미사일을 쐈으면은 이미 어디 떨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인터넷 다 끊기고 그랬으면은 이런 문자도 못 봤을 텐데 그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한 10분 있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오발령이었다고 또 재난 문자로 안내를 하던데 하여간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중인 나라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안보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전쟁 공포 있을 때마다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마트에서 라면하고 우유 사다 놔야 된다고 하시는데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남북 간의 전면전이 발생을 하면은 10여 분 만에 수원까지 다 불바다 된다고 합니다. 라면 물도 못 끓여. 아니 그리고 우유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반나절만 밖에 놔둬도 바로 상하는데 전력 공급 다 끊기면은 냉장고 어떻게 돌려. 괜히 그러다 우유 상한 거 먹고 더 큰 탈 나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재난 문자고 뭐고 그냥 꽝 소리 들리고 이게 뭐지 막 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건데 참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하여간 지금 우리보다 더 오버하는 건 바로 일본인데요. 다행히 이제 북한 정찰 위성을 가져간 요 미사일이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알아서 삑사리가 났는데 일본은 뭐 격추를 시키겠다고 자위대 출동시키고 오키나와에 대피령 내리고 진짜 완전히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왜긴 왜예요. 일본 자위대 재무장하는데 좋은 명분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바로 옆에 일본이 이렇게 다시 재무장을 하고 국방비 늘리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당장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고층 빌딩이 생기면은 소방차 사다리 높이도 같이 올라가듯이 북한이 이제 일본 재무장을 자극하면 할수록 우리도 중국도 그럼 또 대만도 전부 다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월드 폴리스 역할을 하는 미국 국방비 예산이 매년 어떤 표준의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부채 한도 증액안에 보면은 다른 거는 다 동결 아니면 삭감인데 그 펜타곤의 국방비만 3% 이상 증액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러우 전쟁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략 위협 이런 것 등을 반영한 거래요. 그래서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제이슨 구루스키는 이번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의 최대 수혜주는 바로 방산주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로키드 마틴, 제네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언, 사이언스 애플리케이션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라고 하면서 전체 방산업종의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앞에 예고해드렸던 삼성전자 관련 내용이 원탑입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아시아 테크 분석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7만 원 불렀던 모간 스탠리가 오늘 하루아침에 벼랑간 suddenly, immediately, cuny 또 일본어만 갑자기 여자 목소리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목표가를 갑자기 9만 원으로 오늘 큰 폭 상향을 했습니다. 아니 어제 그럼 목표가 이미 넘었다고 일단 단기 차익 실현 구간 아니냐고 했던 분들은 뭐 수혜를 입은 거죠. 떨주 몰파를 또 실천하게 된 겁니다. 근데 또 막상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가 1% 넘게 하락을 했죠. 하여튼 모간 스탠리는 뭔 삼성전자랑 그렇게 원수를 졌는지 지난 겨울이 온다 그 윈터 이즈 커밍 보고서로 한번 저격을 했었고 이번에는 또 상승세에다가 또 분탕질을 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모간 스탠리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어제만 해도 11만 원으로 이것도 이제 목표가 초과 달성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14만 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름이 비슷한 만큼 예전에 이제 분할되기 전에는 모간 스탠리와 같은 금융그룹이었던 바로 그 JP 모간. 여기는 LG전자에 대해서 빌트인 가전에서 과거 월풀의 명성으로까지 성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80년대 부잣집을 가면은 그 어떤 상징이 뭐냐면은 거실에 딱 그 소니 트리니트론 그 대형 TV 밑에 TV 다이 같이 붙어 있는 거, 바퀴 달려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그거랑 부엌에는 월풀 냉장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 가죽 소파에 딱 앉아 있으면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초이스 커피를 딱 내온다. 뭐 이런 그 코드였었잖아요. 근데 그 옛날 월풀의 명성에 지금 LG전자가 뒤를 잇고 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JP모간은 LG전자 목표가를 15만 원에다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우리말로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다음 이 JP모간은 오늘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도 다른 OEM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ADAS라는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목표가 16만 원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 콜했습니다. 다음 스위스 금융사 UBS는 K-팝 성장성 관련해가지고 자세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4대 엔터 그러니까 JYP, YG, 하이브, SM 이 4개사의 글로벌 음악시장 점유율이 3.5%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3년 뒤인 2025년에는
2배, 6%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본대요.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 연평균 31%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UBS에서 선호하는 K-팝 대표 종목은 JYP하고 하이브 이렇게 꼽혔고요. 하이브는 목표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오늘 35만 원으로, 또 JYP는 기존 11만 원에서 오늘 14만 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다음 또 셀트리온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일단 셀트리온에 최근 하나의 쾌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지난주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가 미국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크레딧 스위스는 보통 미국 FDA가 승인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인데, 거기에 비해서 셀트리온은 2배가 넘는 2년 6개월이 걸렸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경쟁사들과의 우위를 차지하는데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래 걸린 게,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셀트리온 목표가를 22만 8천 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여전히 아웃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상회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6월의 첫 거래일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정부가 내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동시에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요. 딱 들어도 벌써 원격 진료, 스마트 병원 이런 테마가 나오죠. 또 내일부터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송구스럽게도 이거는 신용정보, 채권 추심 이런 업종에 또 수혜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니 해도 내일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현대차 중국 광저우 연료전지 생산 공장 준공식, 이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 산업부 차관도 출동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난 월요일 뉴스 뺑소니 라이브 시간에 클레오의 최은정님하고 같이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현대차가 이제 중국 진출한 이후로 기존 내연기관 쪽은 거의 죽었고, 그 다음 전기차는 이미 중국의 전기차 내수용 브랜드만 1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만만치가 않죠. 대신 현대차가 수소차로 중국에서 승부를 본다. 그래서 광저우에 수소 연료 공장을 지어가지고 현지 수소차 시장에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그런 야심찬 계획입니다. 요거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죠. 수소차 관련해서는 충전소부터 수소 연료전지 퓨얼셀 등등 증시에도 테마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환경부가 친환경 상수도 수출 산업 포화기업 현장 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올해 전 세계적으로다가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의성도 좋고, 뭔가 국뽕 내지는 자부심으로 이제 물 부족 국가였던 우리가 이제 상수도 시설 수출한다, 이건데 이건 증시에서 수처리 관련주 되겠습니다. 다음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그럼 과연 하이트 진로 같은 국내 맥주 제조사들의 호재일까? 근데 이런 얘기하면 너는 그러니까 광고가 안 들어온다고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켈리 그거 드셔보셨어요? 저는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테라의 신제품으로 나온 건데 왜 테라가 더 존재감이 커지게 만드는 그런 맛을 했는지, 이것도 일종의 마케팅인지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 내일 가구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시트지 제조사 진영 상장일입니다. 또 내일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됩니다. 이제 ADP 나왔다 그러면 이틀 뒤에 미국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하고 실업률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죠. 자, 오늘로써 이제 5월도 마지막 날인데요.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6월의 첫날 다시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뉴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저녁 라이브에서는 아예 한 주간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알려드리는 뉴스 뺑소니를 준비했으니까 여기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